또 여러 가지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 약간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 그 메시지들은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글 올린 거는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그러한 그 사실의 진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뜻에 따른다. 우리가 창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거짓 탄핵, 그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법과 질서도 없고 과정도 개판이고,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사항들을 국회에 이 헌법 그 탄핵 소추안이 있을 수 없는 신문 쪼가리를 가지고 올렸고, 국민의힘에 권성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고 있는데 원내대표 됐더라고요.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은 다른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우리 당을 이렇게 안 하고, 유영아 변호사야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당원이 그쪽 당으로 출마하는데 우리가 확장성 또 대통령하고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때 우리 나올 놈을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나눴고요. 저는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나머지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안 만나냐. 만날 시점 되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직도 이제 병환이 다 낫지 않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사저에 와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힘들게 바깥을 지켜주셨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이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석방되신 상황이 우리 탄핵 투쟁의 한 페이지가 정리가 됐다. 그 다음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치를 하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이번에 우리가 바꿔서 제가 대구시장을 출마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대구시장 출마하는 게 좋았습니까? 그러면은 홍문조이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김재호도 아니면은 대통령을 5년간 그래도 고생하면서 하셨던, 또 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나 변희재나 홍문조이나 가로세로가 우리 공화당 공격한 거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었고,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해서 분명히 짚었고,
뭐 가로세로 보건 그랬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왜뭐 윤석열이를 그렇게 빨고 있느냐. 표현이 좀 그렇죠. 제 표현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뭐 본인들이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고 뭘 하고 싶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공화당하고는 별개잖아요. 가로세로는 그냥 하나의 방송이잖아. 방송 유튜브. 그럼 뭐 우리 공화당이 앱당을 하던 자기들이 팔 흔들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했는데 국민의힘에 또 강용수가 또 안 받았어. 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승민이 떨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승민이 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강용석이 나와가지고 유승민이 떨어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경선을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강용석의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분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얘기들 했다. 뭐 조원진 대표는 안 갔는데 왜 가로세로가 더 갔나 이런 얘기 하대. 촬영하러 가 촬영하러. 그러면 뭐 촬영을 뭐 다른 데 불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촬영했고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뭐 사저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건 다 빌리는 거잖아요.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제가 가로세로 나갔을 때 책을 좀 많이 좀 사셔라. 뭐 그런 말씀을 한 100만 권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20만 권 조금 더 팔린 것 같아서 그런 뭐 아무것도 또 뭐 유영하 변호사 말대로 뭐 가족과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가족은 박주만 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적인 문제. 그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관여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이제 대통령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 믿으면 근본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걸 못 믿게 되면은 그럼 제가 바보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뭔가 잘못될 것 같으면 저는 뭐 제 성격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됐으면 뭐 유영하 변호사를 질책을 하든 뭐 그래 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잘못된 상황은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를 하지 않으시지만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도 오로지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손만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벗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뭐 들어가서 있던 국회의원들이든 뭐 또 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으면은 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우군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데 하나는 좀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가고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싸울 거냐. 그 프레임을 싸우려니까 결국은 내적 변화와 혁신 개혁도 해야 되고 외적 인재 영입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뭐 머리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이 다 개혁인가 또 그런 생각도 아니고 또 정리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유영하 변호사 못 믿겠다 이러는 분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래 얘기하면은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출마할 거냐 내가 출마 안 한다 뭐 그런 부분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잖아요. 그럼 그 관계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우리는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우리한테 대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말씀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뭐 그거 제가 그러죠. 뭐 그렇게 급하게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당장에 선거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방선거 문제는 지방선거 준비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한상수 교수께서 위원장 하시고 그 다음에 배호성 변호사나 우리 사무총장이 오늘 결혼식 아들 결혼식이라서 못 오셨고요. 사무총장이나 그 다음에 배호성 이성원 변호사 변혜령 국장 이렇게 5분이서 지방선거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지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시면은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공화당에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줄여서 드리세요. 현재 우리 공화당에 마이크 키세요. 현재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소리 좀 줄이라고. 예, 우리 공화당으로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거 좀 멀리 하세요, 멀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슨 메시지 있어서 새로운 창당을 이어갈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공화당을 누가 우리 공화당 보고 뭐 해체하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뭐 정치를 전면적으로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뭐 창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소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을 모아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누가 우리 공화당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 당원들한테 이번에 표 안 찍은 사람 다 탈당이라 그럼 우리 공화당 문 닫을까요? 그거 함부로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함부로 탈당하라 마라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거 한 번의 동지가 아니고 5년간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같이 했던 동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동지들을 욕을 하면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공화당을 비하하면은 그것은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부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화두하시는 말씀이 환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뢰와 믿음을 준 유일한 사람은 유영아뿐입니다. 나에게 다 떠났어도 오직 나를 지켜준 사람은 유영아뿐입니다. 다가 아니고 표현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제가 자, 지금은 예. 있는 표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다시 워딩을 말씀드릴까요?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다 떠났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박근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를 이상하게 그대로 말씀하신 걸 하시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워딩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거의. 거의라고 했지 모두가 떠났다 얘기하지 않았고요. 거의 모두랑 한둘 빼고 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라는 얘기도 제 소견상 제 소견상 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지적한 데서 제가 아니요, 그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래요. 정확한 워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뭐 말꼬를 가지고 대통령이 했는 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비를 걸면은 그것은 끝없는 논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일단 제가 개인 소견을다가는 네. 우리 민초들도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5년 동안을 그 피눈물 흘리면서 싸워줬고 특히 그 싸운 앞에는 항상 조은진 대표님께서 앞장서셔서 고생하시고 이랬는데 단 한마디라도 그냥 애썼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 소견. 그거는 오롯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낼 때 당원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또 워딩을 잘못 왜곡되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밝힐 수 없는 얘기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은 그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다 이래 보고 있는데 당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당원분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딩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모두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떠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워딩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당원분들이 자유롭잖아요. 나름대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의 자존심을 정말 많이 건드렸다. 그러면 조은진 대표님은 바보냐? 그런데도 당하고 있냐? 제 바보 아니에요. 제 바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힘들게 옥중투쟁을 하시고 침묵투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배신할 분이 아닌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5년간 우리가 투쟁했는 부분이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그 당원분들 제일 마지막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제 톡방을 보고 이래 보면은 자 이제 우리 길 가자. 그분도 많더라고. 이제 5년 동안 대통령 저렇게 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죄 없음을 우리가 알리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길 가자 갈까요 우리 길? 예, 우리 길 갑시다. 우리 길 갑시다. 우리 길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가면 되죠. 우리 길을 가는데 대통령과 같이 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특히 대통령 메시지는요 한 5번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한편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표는 얼마 안 나왔는데 아무튼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고. 거기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저는 제가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즐겁게 좀 지내시고 그동안 못한 일들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좀 느긋해지자.
느긋해진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총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2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는데 독자적으로 가는 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우리하고 같이 가시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뜻을 우리가 같이 가는데 총선을 뭐 연대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깨야 되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 탄핵 세력들이 심지어 뭐 이호희까지 어디 나온다 하대. 경기도는 뭐 유성미가 또 하고 대구는 홍준표 또 충청도 어디야? 유예훈 씨가 충청도 사람인가? 충북도지사입니다. 그럼 뭐 또 충청도 어디 나온다 하고 또 누구지? 권선도에는 원내대표 되고 장재호에는 뭐 지는 비서실장 하기 싫다 하고 비서실장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실형을 받으면은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탄핵 대통령 나오시기 전 그때의 투쟁 방향하고 그 이후의 투쟁 방향이나 이런 대선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우선 정당의 강령 가치가 뚜렷해야 되고요. 우리 공화당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아주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뭐 저를 안 찍은 분들도 탈당이 없어요. 거의 탈당이 없는 거야. 이 정권 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옳다는 거는 아시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념 정당화가 저는 좀 됐다고 봤는데 그래도 이념 정당화가 덜 됐구나. 이념 정당화가.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확실한 가치를 지키는 이념 정당화가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당대표가 좀 찾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남에 아까 경남도당 위원장 계시던데 뭐 경남이든 경북이든 뭐 어떤 지역에 제가 가서 뭐 한 보름 정도 그 지역에 살면서 당원들도 만나고 제가 당원들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름하고 얼굴하고 닉하고 막 갖다 쓰니까 잘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사진 찍을 때는 아니 제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제 전화번호 아시죠? 몰라요. 제 전화번호를 이제 거의 공개가 돼 있는데 안 그러면은 비서실도 있잖아요. 민원실도 있어. 그러면 저랑 오늘 사진 찍은만 해도 한 100명 찍은 것 같은데 이름을 좀 해가지고 제가 요 사람입니다가 좀 이렇게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이 닉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실명제 하자 하는데 저는 뭐 실명제 괜찮다고 보지만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당대표는 자료실을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웬만했으면 그냥 당원들이 자유로운 입장들을 개진하고 자유롭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전혀 관여 1년에 뭐 몇 건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당원들의 의견 개진은 활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 옳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도 이진아 선정화된 저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 제가 내용을 많이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얘기가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쉽게 이거예요. 독일 갔는 거를 부정해봤다고 최순실이가. 거기서부터 일이 터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본인이 독일 갔으면 독일 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대책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때 청와대 계실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면서도 그냥 있는 이유는 다 얘기할 수 있다. 또 그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해를 본 거 있으면 지금 조국 딸하고 정유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그 재판 기록을 다 복사해서 이제 달라 그래 가지고 보셨잖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통령 워딩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관계가 많았는데 부정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 대표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드리고 공개적으로 싶은- 사람 고백을 네. 다음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우리 참 조 대표님 만난 거 후회하지 않을 거고 또 영원히 지지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먼 뒤편에서 항상 그늘진 곳에서 대표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점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사업이든 공화당이든 성공을 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의 매개체는 무엇이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 가서도 안 되고 시대의 흐름에 앞질러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전부 다 세계화가 되고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 여행을 가는 이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서 태극기 집회를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코인으로 우리가 후원금 받으면 되고 우리가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당원이고 이 정도 열성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노동력을 사랑하는 나의 조원진 대표님께서 직관하시고 이 노동력을 사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이제 남한테 구글에서 유튜브 방송 해달라 하지 마시고 유튜브 플랫폼을 크게 만들어서 가로 세로도 무찌르고 신의 한수도 무찌르고 우리 당원들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공카에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들을 모여 있는 그 동지들의 모임방에 오만 때만 방송들이 들어와서 설치는 거 보지도 못하겠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공화당들이 많아서 이런 패배가 온 겁니다. 사실은 이 유튜브는 이 생각하고 저 유튜브는 저 생각하는데 100개 유튜브가 많은들 공화당을 위해서 살리는 유튜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유튜버는 공화당 유튜버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서민들이 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뭐 가야 되겠지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 시사, 세계 정치까지 다 나누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석방석방 한다고 국민을 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적 무장을 되어야 하는지 이전과 사성을 깨트려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유튜버는 조은진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만드실 때 PD도 좀 좋은 사람 갖추고 좀 이래 스튜디오도 좀 해고 후원은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한 것 뿐입니다. 이제 그래 주세요. 내가 우리 손님들 다 이래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다 떠나버리는데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전 너무 답답해서 원진장도 좀 크라 뭐도 크라 해가지고 그 방송 구독하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 대표님 경제, 시사, 세계 모든 걸 다 논해주시고 또 우리들만이 모일 수 있는 정치적인 마당도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거기서 싸우고 저리 그래가 신의 한 수도 이기고 가로세로도 이기고 100만 유튜브 만들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유튜브 하라는 소리죠. 아무튼 이번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 이제 YTN 라디오에 격주로 제가 나갑니다. 거기 이게 이제 김재동 씨하고 내가 나갔던 YTN 라디오가 120만을 찍었나? 아무튼 YTN 개국하고 제일 조회수를 많이 올렸다 하는데 아무튼 제가 출연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댓글도 하시고 아마 뭐 라디오지만은 방송을 유튜브시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분의 의견도 종합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양주에 사는 임재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양주에 사는 임재덕입니다. 예, 마이크를 지금 계속 돌려가니까 마스크를 잠깐 쓰시고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번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아 변호사를 보고 인지상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 나는 이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인지상정이 진짜로 그 양반 5년 동안 수술하면서도 그 이튿날 결론을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참 인지상정이거든. 그러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도 이번은 아니지만 내후년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 나오는 건 매일 이거 조원진 띄우기만 하고 말이야. 직원을 좀 해줘야지 말이야. 저거도 대구에서 말이야. 가로세로가 어째 차를 대놓고 커피를 대접하느냐 이거요. 예? 어째 우리 공화당에서 뭐라고 말이야. 이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나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 말이야. 우리 공화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그러나 조원진 대표님도 복당을 해가지고 투쟁을 하라 이거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힘당을 뭐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 국힘당이 창당하고 자기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당. 자기 창당한 건. 그래 실제 회복을 하려고 유영아를 내세운 거예요. 조원진 대표로 내세워도 좋았지. 유영아를 우선 내세운 거예요. 실제 회복을 하려고 고토 회복을 하려고. 그래 그 내에서 권영생이 뭐 박대출 총리 이런 일만 하고 조대표하고 합심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가 창당한 당이고 그 천막당사 마포에서 천막당사도 하고 이런 건 그걸 버리겠어요? 그래 고통 회복을 하는 그런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교원님도 대표도 복당을 하세요. 복당을 10원 합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되죠. 복당하면 되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당한다고 저를 받아주겠어요, 저 인간들이? 내가 들어가면 다 죽이 불긴데.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사마천의 사기를 이제 분석에는 인간에게 묻다 뭐 이런 길을 묻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마천에 이제 그게 보는데 작은 데가 큰 데를 잡아먹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들을 해보자. 그리고 저 선배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국민의힘 들어가서 우리 당원들이 다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탈당 안 하고 그냥 저도 뭐 미국이나 한 두세 달 갔다 와가지고 그냥 놀러 앉아 있으면은 이번 대통령 후보 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63명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진아 선생님 지난번에 가서 설명 잘 하시던데 아무튼 그거는 뭐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단지 하나 99개가 맞는데 하나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99개가 다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용히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진아 선생님 좀 자주 가고 고정 멤버로 가서 설명 좀 하세요. 왜냐하면 재판을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재판을 거의 다 보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또 하나는 63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봤잖아요. 다 만났다고요. 탄핵 소추되는 그 전국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배신하고 이학재라는 인간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2번인가 했는데 초선 의원들한테 자기 말이 대통령 뜻이라 하다가 지가 제일 먼저 탈당해가지고 초선들 다 흔들어 부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나쁘다 이런 차원보다는 멀쩡한 대통령을 왜 지금 생각하면 촛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들 그래 해서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했느냐. 민주당보다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좀 낫겠죠.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자, 6월 달부터 5월 달 9일인가? 이제 들어가면은
6월 달부터 이제 광화문 괜히 때려 부쉈다고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지 뭐 가가지고 난리를 할 건데 저거가 정권 잃을 거로 생각도 안 하고 그때 이제 뭐 정교조든 뭐 민노총이든 쫙 나와가지고 이제 뭐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또 그거다가 나와가지고 하면은 그 누가 싸우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이제 그래 안 싸웁니다. 너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하루 하고 나면 못한다. 고마울 줄을 몰라요. 대구 말로 하면은 애가 닳도록 가만 놔둬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게요. 이게 민초정당이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표라는 사람이 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고생하지만은 한편으로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거 이제 우리 여성 동지가 세 분이 얘기했는데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선배님도 저를 걱정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잡아먹자 이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잡아먹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두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다 버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가자 극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각자 다 다른데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공카도 저는 뭐 솔직히 공카는 매일 봐요. 왜 매일 보느냐?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일 보니까 공카에 좀 들어와서 좀 눈팅도 좀 하고 뭐 그냥 이렇잖아요. 뭐 좋아요, 나빠요, 뭐 아니에요, 뭐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카에 그래도 들어오면은 한 1000명씩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조은지가 유튜브만 만들면 다 들어옵니까? 네. 공카도 지금 다 해봐야 뭐 5000명 모으는데도 몇 년 걸려가지고 공카 지금 들어가지고 댓글 달고 뭐 보는 사람 몇 명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참여하는 이제 우리가 좀 서명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문제나 또 제가 직접 어떻게 움직이는 문제나 또 우리 공화당이 이제 황골 탈퇴하면서 황골 탈퇴는요 아무튼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도 제가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빚을 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빚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이 제대로 가려면은 주춤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을 돌파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특별당비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은. 네.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선배님한테 얘기한 거는 워딩이 틀렸다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메시지를 다른 말을 하시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고 나머지 지금 첫 번째 선배님도 제일 나중에 우리한테 충고를 해준 거는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성영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때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받은 표가 적어도 1,000만 원 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뭐라는 사람이 반절 가까이 나오고 또 윤 뭐라는 사람이 반절하게 나온 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찍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가. 네. 그리고 우리 김영미 위원장의 방송에도 보면 분명히 가족이 표를 찍었다고 하는데 한 표도 안 나왔대요. 그럼 조작이에요. 저 역시 5구 대선 때 참관인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가족 찍었는데 0표가 나왔어요, 시흥에. 그럼 조작입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진실대로 99% 찍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개표 관계에서 뒤집어버리면 그냥 다 거짓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중앙당에 허락이 되면은 전자개표기 폐쇄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아내가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저 총선 또 지선 이제 6월 1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또 27년도 대선 준비하려면 확실한 투표 폰트를 만들어놓지 않으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생을 각오하고 설치해서 만들어서 뭘 좀 해야 돼요. 저도 거기 입장하고 싶습니다. 저 목숨 걸고 이 전자개표기니 컴퓨터 자체는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수개표로 돌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뉴욕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가 고생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나라 구하겠다고 진짜 내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분들 맨 모여가지고 진짜 싸워서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선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1대1로 만납시다.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법안을 낸 중에서 그 1대1 냅시다. 투표소 개표 있죠. 투표소 개표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요. 전자개표 쓸 필요도 없어요. 몇 장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만 사전투표도 쟤들이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사전투표하면 자기가 표모 안 나온다를 알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소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버리면은 그때 투표소 투표소 참관인들이 다 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사람을 선정해서 경찰 입회하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사실은 전자 개표기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한 투표소에 몇 명 되겠습니까?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투표소 개표를 해놓고 봉을 해서 나중에 본투표 하면은 그걸 합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표소 개표 숫자들은 다 알잖아요. 각 당에서 참관인들이. 그럼 그게 잘못 나오면은 그건 뭐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법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 여야 간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 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해소가 된다. 부정선거 부분은 잡다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는 투표소 개표 형태로 좀 바꾸면은 부정선거 문제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소에 투표 보관함 해서 이런 거 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서 투표소 개표했는 그 사전 투표도 말이죠. 그거 하면은 그냥 그 개표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각 당에서는 알거든요. 자기 투표소에 얼마에 떠났다. 그것은 충분히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방금 좀 의견이 다르다 해서 당원들끼리 이렇게 당장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 인천에요 신쾌영이라 그래요. 이름이 신쾌영이에요. 예, 저기 요번에 선거에 저기 뭐야 이재명 되는 게 무서워서 저기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다음은 우리 공화당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마시고 요번에 선거에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윤석열을 찍었대요. 근데 저 대통령이 저 윤석열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공화당 찍는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힘내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조은지는 이재명 지지하고 이재명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사발통문해가지고 조은지는 이재명.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저한테 문자 3번인가 전화 2번 한 건 맞아요. 이런 지하에 제가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연대를 하고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한 것도 단호하게 제가 거절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알고 계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야 야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저 원우아 목사입니다. 우리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사람들을 인물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지방선거에 전체전 투구를 내가지고 많은 지방의 지방 의원들을 많이 뽑고 도지사나 무슨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조 대표님 대통령 출마했을 때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대고 야 너 공화당 조 대표님만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끌고 가겠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을 좀 어떻게든 좀 모아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몇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은 월요일날 아마 후보 검증 그다음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출마하실 분들은 예비후보를 등록하시고 당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한다.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돈도 엄청납니다. 그 돈도 비례대표 넣으면요 공범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역 비례대표 호남 빼고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10억 들어갑니다. 그 대통령 선거 때 들어가는 홍보물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인쇄비 얼마인데 전부 다 발송비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서울 비례대표, 인천, 경기 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를 넣어도 홍보물은 법정 홍보물을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가
굉장히 해서 이번에 출마하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2분 정도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한번 저희 중앙당에다가 말씀을 주시면은 중앙당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저분 말씀 듣고 질문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또 먼 길 가셔야 되는 분들 있고. 예, 말씀하세요. 우리 공화당 동기협회 오늘 사랑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인의 또 그저의 박두열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당은 화합과 침묵과 친전에 의해서 이 모임인데 생김내 가지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그 적적을 받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7년 동안 우리가 조 대표님이 고생을 다 합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자기가 개인주의 똑똑한 능력이 있지만은 이 자리는 우리 조 대표님이 오늘 우리 단합 때입니다. 주위에서 옆에서 조장하는 것도 조금은 상대해 주시고 조금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공화당은 뭉치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 아무튼 당원분들이 이번 대선 결과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공화당의 민주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 안 했던 당원들도 다 껴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가 이제 토요일 날 벚꽃 와서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해서 간담회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들 일어나시고요.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힘들게 700억 또 보고 결기를 우리가 다지고 오늘 계룡산에서 제3차 계룡산입니다. 그죠? 3차 계룡산 단합대를 가실 때 즐겁게 가십시오. 즐겁게 나와서 춤은 추지 마시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